자, 이제 우리가, 우리 결제 왔습니다. 378페이지죠? 가압류고요. 이 가압류는 사실 조문이, 291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제목이 이제 본집행 준용인데, 가압류 집행에 관해서는 그 강제 집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류의 규정을 준용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 규정 때문에 우리가 공탁을 할 때, 앞서 248조죠. 이거에 대한 것처럼 이 압류에 관한 조문이지만 291조에 이걸 준용을 하기 때문에 가압류는 어떻게 해요? 가압류는 똑같이 제함채무자가 그죠? 제함채무자가 요 A1이 가압류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공탁을 하고 똑같아요. 가압류가 들어와도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공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용한다는 얘기는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이 가압류의 경우에도 사유 신고를 하지만 아직 가압류이기 때문에 그때 사유 신고는요. 그 배당 절차 진행이 안 합니다. 그죠? 안 하고요. 또 이제 또 하나는 가압류의 경우는 이 사람이 가압류 채권자죠. 얘는 가압류 채무자죠. 얘는 제3채무자입니다. 따라서 얘는 공탁을 할 때 C는 우리가 집행공탁 같은 경우는 이걸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구를 가압류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씁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 이유는 가압류가 되면은 얘가 공탁금 출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한테는 공탁 통지서를 보내고요. 얘한테는 뭐죠? 공탁 사실의 통지를 보내요. 그죠? 이 점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가압류를 오히려 시험에 잘 내요. 요런 것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죠. 378페이지, 지금 1번에, 그 2번의 그 성질을 보면요. 가압류 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 채권자 누굽니까? 가압류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원래는 성질은 그 변제 공탁이지만, 지금은, 조문에 291조가 있기 때문에 집행 공탁을 봅니다. 따라서 가압류의 효력은 그 가압류 금액의 총 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에 대해서 그 가압류 채무자가 나오죠? 공탁금 출급이란 말 죽으시고 공탁금 출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가압류를 이렇게 가압류했는데 이때는 이제는 뭐죠? 공탁을 함으로써 B가 가지고 있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마치 가압류를 한 걸로 봐요. 그래서 얘는 돈을 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다. 그래서 이번에 채권 가압류에 따른 248조 1항에 따른 공탁과는 성질이 다르고 이거는 291조에 의해서 준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공탁의 절차는 오른쪽에 이 가압류도 똑같이 일부 가압류가 있고 전부 가압류가 있는데요. 제함채무자는 그 가압류된 채권만 공탁할 수도 있고 또 가압류에 관련된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요. 291조를 앞에 쓰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3번이에요. 3번을 펼치시고 여기는
그러니까 일부 가압류든 전부 가압류든 피공탁자를 기재합니다. 그 이유는 공탁한 이후에 가압류의 효력이 그 청구 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갖고 있는 가압류 채무자의 출급 청구권에 미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에 제함 채무자는 이렇게 공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탁서 2통을 가지고 공탁했을 때 그 중에 한 통하고 가압류 결정문 4번 하고 누구죠? 여기 가압류 채권자 얘한테 공탁 통지를 서로 첨부하고 그럼으로써 또 뭐예요? 저 그때 그 공탁 사실 통지 누구한테? 여기에 공탁 사실 통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표를 내는데 지금 이것도 보시고 그러면 이제 왕의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이 원장, 지금 원표가 아닌 원장인데 원장에다가 가압류했다는 사실을 기재해서 누구한테? 가압류 채무자한테는 공탁 통지서를 보내고요. 가압류 채권자한테는 공탁 사실 통지를 하니까 나중에 내 이름으로 공탁됐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역시 사유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압류에 따라서 제함 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고를 합니다. 다만 이때 사유 신고는 본압류로 나가기 위한 미리 가압류 한다는 것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배당가입 차단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배당 절차가 개시가 되지 않고요. 또 누가 압류가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그 앞에 배웠던 그 압류에 따른 사유신고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냥 가압류 법원에 공탁했다는 사실만 알려준다는 의미다 이래요. 그죠? 그래서 제함 채무자가 공탁한 후에 그 신고서를 가압류 법원에 내면은 내도 배당 절차는 개시가 안 되고 배당 가입 차단료가 없기 때문에 뭐 사유 신고할 때 별도의 사건 번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만약에 A가 근데 약간 그런 법률 똑같죠? 근데 A1이 7천만 원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어요. 근데 얘는 1억 줄 게 있어요. C가. 그러면 7천만 원 이 사람이 그 7천만 원만 아예 가압류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전액을 1억 전액을 전부를 가압류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똑같이 이것도 그러면 이 C가 전부 가압류일 때도 7천만 원만 공탁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가압류에 관련된 1억을 공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부 가압류, 여기도 전부 가압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일본에 특히 이제 일본에 가압류된 것만 했을 때는 문제가 별로 안 되고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압류 채무자인 피공탁자가 가압류가 시효되지 않는 한 공탁금의 출금은 할 수 없고요. 가압류 채권자는 가압류를 본압류라는 그 압류 명령이 송달되고 나중에 이제 가압류에서 본압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공탁관이 그 압류법원에 사유 신고해서 집행법원의 배당 지급이라는 위탁 절차에 의해서 공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요거죠. 만약에 7천만 원에만 했어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7천만 원만 공탁을 해요. C가 공탁을 합니다. B한테 기재하고 공탁자, 비공탁자 써가지고 7천만 원 공탁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공탁소에 있죠. 그럼 나중에 얘가 A가 B하에서 아까 가압류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본안 소송을 해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대여금이다 그러면 7천만 원. 그러면 여기서 뭐죠? A가 승소합니다. 그러면 더 합니까? 이제 그때 이제 아까 가압류에 의해서 뭐예요? 이제 본압류를 해야죠. 본압류 돈 받기 위해서. 그래서 판결문에 의해서 가압류에 의해서 본압류를 하면은 자 본압류 하면요. 그때는 돈이 여기 있으니까 공탁 써야죠. 가압류 여기다 했지만 이건 나중에 판결문 받으면 이제 돈이 여기 있으니까 공탁관한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B에 대한 출급에 대해서 이 본압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법원에서 다시 이때 공탁관이 뭘 합니까? 이 압류가 있다는 사실을 이게 춘천법원이다 그러면요. 가압류했던 법원에 춘천법원에다가 사유 신고가 들어와요. 그죠? 줍니다. 공탁관이.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럼 이제 돈을 줄 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배당 지급 위탁 절차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탁관이 사유 신고를 해서 한다. 즉 누가 한다고요? 공탁관이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1번 보는 거예요. 1번. 양가로 1번이에요. 지금 380페이지. 그래서 공탁관이 사유 신고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양가로 2번 보여요. 양가로 2번 보세요. 이번에는 그 제함채무자가 그 가압류에 관련된 7천만 원이 아니고 전액을 했을 때 똑같이 가번에 가압류가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뭐예요? 자 C가 1억을 했어요. 1억을. 그러면 우리가 나눠서 보면은 가압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 가압류가 된 부분은요. A가 나중에 뭐죠? 본압류를 해서 지급 위탁을 받거든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A가 승소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가압류를 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해서는 뭐죠? B가 이때는 배당이 아니고 B가 공탁금을 출급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찾아가는 게 오래 걸리죠. 이렇게 뭐 승소해가지고 또 받아가는데 얘는 어차피 3천만 원은 얘 줘야 되는 거였었으니까 여기 3천만 원이네. 나머지 3천만 원. 가압류를 초과하는 부분 그런 말을 쓰는데 가압류를 초과하는 부분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누가 이 가압류 채무자가 아까 공탁 통지서를 가지고 와서 바로 받아가죠. 이건 바로 받아가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그 나번에 가압류가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효력이 존속이 안 되기 때문에 피공탁자인 가압류 채무자는 뭐 변경 공탁을 한 거와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탁금을 출급할 수도 있고 물론 C도 공탁금을 해소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항에 피공탁자인 가압류 채무자는 B는 가압류가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금을 출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때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 통지서를 첨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함채무자도 우리가 가압류가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해소할 수 있죠. 3천만 원에 대해서는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쪽은 완전히 그 우리 시험에서는요. 케이스로 나와요. 가압류는 이제 기출문제를 쭉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말로 나온 것이 아니고 다 케이스로 나와요. 케이스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381페이지에 있는 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뭐 하여튼 갑이 을에 대해서 우리가 1억을 줄 게 있는데 항상 쓰는 거는 이렇게 써요. 쓸 때는 우리가 항상 공탁자를 기준으로 씁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해서 물품대금 1억이 있는데 병이 가압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림 보세요. 갑을 병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갑 이렇게 쓰는 거야. 쓰는 거 이렇게. 그래서 갑이 공탁을 해야겠다 물어본 거죠. 근데 을한테 죽겠는데 병이 했다는 거죠. 수저 쓸 때. 그러면 갑이 얼마 해야 됩니까? 뭐 그런 얘기, 그런 물어보는 거예요. 갑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볼까요? 똑같죠? 사례 똑같아요. 기출 문제. 그러면 갑은 일단 가압류 됐으니까 공탁을 한 다음에 사유신고하면 돼요. 두 번째, 갑은 7천만 원에 대해서 공탁을 했습니다. 일부 했네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죠? 우리가 을에게 통지하고 사손한다. 자, 3번에 가압류에 따라서 7천만 원 했을 때, 자, 7천만 원을 했잖아요. 근데 병이 지금 가압류에서 어떻게 됩니까? 병이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가압류한테 뭐 해야 돼요? 가압류한 다음에 본압류로 가서 추심을 얻어야 되고, 그때 집행법원에 또 뭘 받아야 돼요? 지급위탁을 받아서 자금만 받아서 그거 가져가서 공탁관한테 돈을 받는 것이죠. 그죠? 아까 봤었죠? 병이 가압류했으니까 가압류에서 본압류하고 본압류를 얻어요. 공탁관한테 이거 다시 본압류를 해요. 본압류를. 그런 다음에 그럼 또 공탁관이 사유신고해가지고 뭐 언제 와라 라고 그냥 날짜 정해주죠. 그러면 그때 가서 지급위탁 받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문제는 그럼 보세요. 요 7천만 원에 대해서 만약에 이건 얘가 갖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알겠어. 이건 가압류에서 본압류에서 사유신고해서 사는 거야. 이건 하여튼 뭐 지급위탁이야. 근데 이걸 주로 시험에서 이거를 뭐 지급위탁만 안 쓰고, 왜냐면 얘는 그냥 공탁하면 출급이에요. 그죠? 이거 바꿔치기 하는 거야. 뭐 병은 추구할 수 있다. 을은 지급위탁이다. 아니죠. 얘가 지급위탁이고 얘는 그냥 출급이야. 뭐 이거 바꿔 쓰는 거. 이게 매번 이거 바꿔치기 하는 것이 매번 돼요. 왜냐면 병은 고단한 길을 걷는 거죠. 가압류에서 본압류에서 또 공탁관이 공탁소리다. 본압류하면 공탁관이 사유신고해서 지급위탁 받는 거예요. 그죠? 규칙 43조에 따라서 지급위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간단하죠. 얘는 그냥 공탁 통지서 가져가서 그 다음날이라도 가서 주세요. 그러면 왜냐면 3천만 원에 대한 것은 원래 얘 거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뭐 지급위탁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냥 그냥 변제 공탁하고 똑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변제 공탁하면 찾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채권을 또 얘가 먼저 3천만 받을 게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K가 야, 돈 내라 그러니까 돈 내라 그러면 됩니까? 나 공탁금 받을 게 있는데 3천만 원 있는데 너한테 양도할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 그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자, 그러면 4번에 갑이 그 가압류에 따라서 1억 원을 공탁했는데 을이 만약에 그 3천만 원을 출급할 수 있는데 그 3천만 원을 빼가기 전에 이제 출급하기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 정이 그 3천만 원에 대해서 그죠? 그 압류 추심을 받았을 때 총은 그 배당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이라는 증명이 없이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병이 이 공탁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병이 공탁소에다가 또 얘가 을이 받을 3천만 원을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달라겠지? 을이 받을 3천만 원에 대해서 병이 압류를 했어요. 추심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병이 공탁금을 출급을 하겠죠.
우리가 왜냐하면 이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뭐예요?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변제 공탁한 부분이니까 그냥 얘가 그냥 갖는 거죠. 얘도 공탁금 얘는 미리 가압류한 사람이지만 얘는 요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주심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지급 위탁할 필요 없죠. 그냥 샀습니다. 그래서 4번이 거기 지급 위탁과 지급 증명서 없이 공탁금을 찾아요.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적어있네. 만약 정이 보세요. 병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법무사한테 왔어요. 내가 7천만 원 가압류했는데 제가 1억 했어요. 나 어떻게 찾죠? 물어봐요. 왜냐면 가압류했다는 게 날라와서 집으로 가져와서 이제 물어볼 거 아니야, 법무사한테. 가압류했더니 얘가 공탁을 했네. 난 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우리한테 소송을 하세요. 소송한 다음에 나중에 승소하면은 보람료를 하시면 됩니다. 보람료에서 다시 그러면 이제 그따라서 배당직을 받습니다. 그러면 소송하는데 한 6개월, 배당 받는데 2달, 길게 잡아서 8개월 안에 잡습니다. 얘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얘가 왔어요, 정이. 얘한테 돈 달라고 막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에 그런 말을 해. 다른 놈이 가압류하는 바람에 돈을 못 줬다. 줄 수는 없고, 그러려면, 어쩔 수 없다. 그죠? 내가 3천만 원 받을겠는데, 이 3천만 원을 네가 압류가. 3천만 원을 압류하면 될 거 아니야, 네가 먼저. 빨리. 그러니까, 차고자가 많은데, 얘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네가 빨리 압류해, 가. 어떻습니까? 정은, 얘는 왜냐면 3천만 원이라고 받아갈 돈이 있다고 통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은 이 의리 공탁서에 받을 3천만 원을 내가 추심을 하면 되죠. 그때 지급 위탁 필요 없죠? 이건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 따라서 상담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 시험 문제라고 썼지만 돈 얘기라면 눈에 확 들어오죠. 그죠? 그 사람들은. 이런 건 결국엔 이제 본인들은 어려우니까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하여튼 자, 5번에 볼까요? 갑이 가압류를 원인으로 해서 1억을 공탁했는데, 그죠? 을은 그 지급 위탁 증명서 없이,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을은 별도의 지급 위탁 증명 필요 없이 그냥 3천만 원을 찾는 거죠. 왜? 그건 내가 원래 받을 변제할 부분이니까. 이해했죠? 그리고 제함 채무자가 가압류된 전액을 공탁했을 때는 그렇죠. 하여튼 가압류가 미치지 않는 부분은요. 그냥 변제 공탁으로 봐서 누가? 우리 피공탁자가 찾는 거죠. 아셨죠? 이게 다예요. 그죠? 돈 받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번에는 아까, 중요한 얘기가, 가압류의 경우는요, 아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앞서 그 압류의 경우에는요, 압류를 취소를 하면 됩니까? 압류가 실효가 된다 그러죠? 그럼 얘가 압류했다가 압류를 취소해요. 물론 돈 받고 해주죠. 취하했어. 그러면요, 그렇더라도 얘한테 간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을도 배당 지급이라는 위탁을 받아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거와 달리 가압류의 경우는 아직 배당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이 지급 위탁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3번에 금전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에 따라서 제함 채무자가 291조라는 조문하고 248조에 따라서 공탁을 한 후에 돈을 받고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취하했을 때 그걸 실효하라 그러는데 그때 가압류 채무자는 그 공탁 통지와 가압류 실효됐다는 증명서를 첨부해서 그렇죠. 바로 공탁금을 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써놓으세요. 그게 압류와 달라요. 압류의 경우는요. 압류를 취하했을 때는 배당 지급 위탁이라고 하는 걸 밝혀야 되는데
압류를 취하실 때는 지급이탁인데 가압류는 그냥 출급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 점을 매번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가압류를 계속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더 들어보시면 질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제함 채무자가 그 291조에 따라서 집행공탁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았네요. 그러면 채무자가 그 공탁금을 이제 취소했으니까 출급받기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는 가압류 취소 결정 정보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확정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써놓으세요. 확정 증명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민사집행법 배울 때 가압류는 그냥 취소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지 확정 필요 없어요. 왜? 이 점이 판결문과 다릅니다. 그냥 취소 결정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별도의 확정 증명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요. 선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밑에 두 개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됐습니다. 그럴 때 제함 채무자가 권리 공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가압류가 취소했습니다.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취소했어. 그러면 나머지 가압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A, B, C, A1이 가압류였어요. 그럼 A1이 B한테 가압류했습니다. 7천만 원이죠. 그럼 B가 다시 가압류를 7천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요. 근데 C가 줄 돈은 1억이에요. 1억. 그러면 우리가 이 가압류를 취소했어요.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1억 전부 공탁해야 되는데 가압류 취소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7천만 원을 뺀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죠. 7천만 원을 뺀 3천만 원 받을 수 있죠. 살아있는 거는 묶여있는 거고 살아있는 건 빼줄 수 없죠. 이거를 초과하는 부분. 그래서 거기에 우리 조문은 됐죠. 그래서 셋째 줄에 그 청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찾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청구 금액을 궁구시로 청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에요. 그 표현을 잘 보세요. 청구 금액 됐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 A1이 가압류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뭐 1월 달에 그래서 7월 달에 승소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그러면 판결문 가지고 오세요. 판결문 가져오면요. 그 판결문에다가 이제 집행문 받아가지고 뭐예요? 가압류가 본압류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본압류를 어디다 합니까? 이 본압류를 어디다 하겠냐? 당연히 공탁소에 했지. 공탁했으니까 공탁소에다가 하겠죠. 그죠? 왜냐면 B가 가지고 있는 출급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본압류에서 하면은 공탁소로 본압류 결정문은 추진 결정문 보내요. 보내면 이 공탁소 공탁계에서는 뭐죠? 이 가압류 법원 이게 춘천이다. 뭐 이렇게 그러면 그 춘천 법원에다가 보내죠. 왜냐하면 춘천 법원에서는 아직 가압류 때는 배당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판결문에 따라서 공탁관이 이거를 사유 신고를 하면은 그때 가서 돈 들어왔구나. 그 돈 들어오면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배당이죠. 그래서 이 법원에서 사유 신고하면은 그때 법원에서 배당기를 잡죠. 그래서 7월 14일 날 사유 신고했어. 그러면 7월 14일 15일 이후에 그죠? 사건번호 딱 뜨면서 뭐죠? 전화해보면은 궁금할까요? 전화해보면은 사건번호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서 한 9월 15일 날 오세요. 그런 거죠. 2달 있다가.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또 법무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빨리 받을 수 없느냐. 막 또 법무사가 또 전화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또 빨리 받을 수 있어요. 한 달 안에. 그죠?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니까. 뭐 혼자인데 무슨 배당, 말이 배당이지 간이 배당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뭐 날짜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찾을 수 있죠. 빨리 찾으면 또 고맙다 그러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4번이 그거예요. 4번이 중요한 게 가압류를 한 다음에 가압류에 대한 공탁금 출급에 대해서 물론 또 다른 사람이 또 가압류한 경우도 있고 또 압류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그럴 때는 누가 합니까? 공탁관이 그때 그 법원에다가 우리가 사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사례는 이거예요. 그럼 A1이 가압류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죠? 이번 1월 달에. 근데 A2는 4월 달에 압류가 들어왔어. 다른 사람이. 그러면 공탁관은요, 가압류하고 압류가 들어왔으면 뭐예요? 그때는 똑같이 이때도 어다요. 사유신고를. 어다 해야 되죠. 서울법원에. 가압류하고 압류일 때는 사유신고는 압류법원에 하거든요. 그러면 압류법원에다가 사유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또 갑자기 또 이 배당기 짧아지죠. 배당기 짧아질 거 아니에요. 물론 얘는 못 찾죠. 아직은 가압류니까. 그래서 그렇게 역시 그 셋째 줄에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그 압류 발령 법원에 사유 신고를 하면은 그 사람은 자 B와는 배당 지급을 가져가는 거죠. 그죠?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만 또 다음 페이지, 또 그 사이에 그 가압류 채무자의 출급에 대해서 국가에서 세금 안 낸 것들 있잖아요. 세금 안 낸 것도 이거 귀신같이 알아요. 국가는 금방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압류하면서, 그때 달라 그러면요. 그때는 이건 사유신고가 아니고 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법무사 하다 보면, A1이 가압류했습니다. 법무사 쪽이야. 또 A2가 본압류했어. 그죠? 그러면 가압류에서 본압류했는데, 그죠? 나중에 사유신고에서 가서 보면요. 돈이 없어요. 왜? 세금 빼갔어, 세금. 세금 빼가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법무사는 막 하다가, 나 돈이 없으니까 돈 나오면 줄게요 해놓고 갔더니 뭐 700원 나왔어. 700원 남았대. 700원만 남는 게 놓고는 다 가져간 거야. 국가에서. 국가는, 우리 개인들은 사실은 공탁금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국가는 알아요. 국가는 빼가. 그래서, 여하튼, 2항에, 오른쪽에, 가압류를 한 이후에 그 가압 채권자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나오죠. 본압류로 하면 그때 가서 누가 합니까? 공탁관이 하는 거예요.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고 사유신고한 다음에 가로 열고 배당 지급 위탁으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 스토리가 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압류에 따른 공탁금 받는 거를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가 이거구나. 이번에 가압류에서 본압류가 들어오면 사유신고해야 되는구나. 그건 누가 한다고요? 공탁관이 되는구나. 그거 자꾸 물어보는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1항에 가압류로 인해서 공탁을 했어요. 그때 나중에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에서 본압류를 하고 추심이나 전부를 받았을 때 누가 한다고요? 공탁관이 왜? 공탁소에 있으니까 거기다 할 거 아니에요. 공탁관이 사유신고하는 거예요. 이 공탁관을 여러분이 그냥 뭐 그러냐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슬쩍 제함채무자 쓰면 또 걸려들어요. 공탁관이에요. 공탁관이요. 됐죠. 이건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가압류일 때는 그 사유신고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가 사유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몇 가지 볼까요? 먼저 왼쪽에 볼까요? 그 박스에 보면 왼쪽 칸. 자, 아까 봤듯이 그 제함채무자가 먼저 가압류했어요. 그럼 뭐예요?
나중에 가압류에서 본압류하면 사유신고합니다. 사유신고해요. 그죠? 또 두 번째, 또 A1이 가압류였는데 그때 또 그 출급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사람이 별도로 또 압류를 했어요. 그러면 또 이것도 사유신고죠. 가압류 플러스 압류. 왜냐면 압류가 들어오면요. 사유신고 왜 합니까? 압류가, 본압류가 들어오면 뭐예요? 빨리 배당을 들어가기 때문에 사유신고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3번은 아니야. 3번은 가압류가 됐는데 또 다른 사람이 가압류. 가압류는요. 3번에 가압류는 다른 사람의 가압류가 있잖아요. 가압류는 몇 개씩 있어도 아직 환가라는 게 가압류 상태에서 무슨 뭐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금화가 없기 때문에 사유신고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봤었죠? 아까 가압류에 따른 것은 누가 했어요? 제암채무자가 공탁을 한 거 아니에요? 이 공탁은 제암채무자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가압류에서 본압류 하는 사람들은 얻어야 돼요? 여기다 하면 안 되죠. 얘는 이미 공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해야지. 공탁소에다. 그죠? 따라서 얻어가라고요? 국가라는 공탁 공무원이 여기다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4번에 금전 채권의 가압류를 경합으로 해서 공탁을 했는데 나중에 공탁관이 아닌 누구? 제암채무자한테 하면요. 이미 걔는 공탁했는데요. 걔한테 자꾸 해봐야 소용없지. 그죠? 얘한테 자꾸 해봐야 얘는 뭐였어요? 전화가지고 C는 나 공탁 지난달에 했는데 자꾸 나 뭐 가압류하지 마라.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3번과 4번은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선례 근데 사실은 뭐 공부할 때는 그렇지만 실무상은 뭐 가압류가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는 거지 하다 보니까. 그래서 A1이 C에 대해서 A1이 가압류를 했어요. 2015년 4월 7일 했어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런데, 그래서 C가 뭐죠? C가 B를 상대로 해가지고 공탁을 했어요. 집행공탁을. 그죠? 했어요. 그걸 이제 날라와서 알아요. A1도. 그죠?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시 또 다른 친구 A2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공탁했는지 알까요, 모를까? 모르죠. 그냥 우리 그냥 본문사 얻어오니까 여기 쪽에 있는 본문사랑 그러겠죠? 뭐 가압류 주세요. 그러니까 가압류 하겠죠. 샥 보내니까 뭐라 그래요? C가 서로 연락이 왔어. 서로 알아. 야, 가압류했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요? 난 이미 다른 애가 가압류해서 공탁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해야지. 다시 또 얻어야 돼요. 이번엔 여기 얘가 공탁했던 그 공탁소에다 해야죠. 그죠? 다시 해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났으니까 그걸 하라. 그죠? 그래서 그 선례 보세요. 선례. 문장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장이 길게 나와요. 문장은. 길게 낸다고요. 그래서 금전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경합으로 제암채무자가 291조 따라서 근거로 공탁했는데 그때 거기 대한민국 가로안에 공탁관이 아닌 옛날의 공탁자인 제암채무자한테 압류 전부 명령 보내면 됩니까? 사유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얘한테 보내면 뭐예요? 전부 명령은. 얘는 꽝인데 없는데. 그래서 그때는 사유신고를 할 수 없어요. 사유신고는 아니죠. 그죠? 어디다라고요? 여기다 해야지 사유신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사유신고할 수 없다. 이래저래. 또 한편으로는 볼까요? 맞아 볼까요? 답 페이지. 이미 지금 이거예요. 보세요. 지금 예를 보세요. 자, A1이 가압류하고 지금 A2가 가압류했어요. 자, 그러면 A3라는 사람도 압류하고 뭐예요? 얘는요? 얘 판결문이 있나 봐. 전부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보세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는 얘한테 보냈을 때 보면은요, 우리가 가압류가 이렇게 압류, 다른 압류가 있으면 그 전부 변경은 무효죠. 무효예요, 또. 이래저래. 그래서 볼까요? 보시면, 가압류 경합으로 인해서 291조에 따라서 공탁했는데, 그, 대한민국이 아는 제함 채무자에 대한 압류는 제함 채무자가 달라. 그죠? 제함 채무자가 상해. 그래서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선행하는 가압류가 또 있어. 그래서 무효야. 그러니까 이거 무효인 두 가지예요. 이미 가압류가 있기 때문에 무효고, 또 하나는, 야, 공탁과인데, 너 지금 여기다 가압류하지 말고, 얘한테 해야 되지. 제함 채무자가 C가 아니고 뭐예요? Y죠. 국가. 그래서 제함 채무자가 다르다. 라는 이유로서, 사유신고는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잘 나옵니다. 그죠? 네. 이러한 그 제함 채무자에 대한 공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계속 연결됐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얘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2번은 일부 압류, 주로 일부 압류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볼 수 있고요. 또 다번에, 실제는 다번이 제일 잘 나오겠죠. 압류와 관련된 것들 쭉쭉 한번, 이거는 이제 제가 여태껏 공부를 한 거를 본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요약편이 389페이지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모아놔 봤어요.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압류했을 때 하고, 두 번째는 일부에 대해서 가압류했을 때를 나눠본 것인데, 자, 압류는요, 자, 389페이지입니다. 압류는 내가 일부 압류했는데, 그 C가 압류된 것만 공탁하는 경우가 있고, 압류에 관련된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가 있죠. 나눠서. 그죠? 나눠서. 그잖아요. 그러면 그 7천만 원만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로마 스몰 a, 공탁서에 P를 쓰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배당 지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압류에 관련됐을 때는요, 그때는 공탁서에 그 압류 채무자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공탁 통지서도 첨부해요. 왜? 그건 압류 채무자에게 나머지 3천만 원 받아가라고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그 압류가 미치는 부분은 똑같이 7천만 원은 집행법원에 지급 위탁으로만 받아요. 그러나 압류가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 공탁으로 받아요. 그죠? 물론 이거는 우리가 집행공탁은 회수할 수 없지만, 이 압류가 미치지 않는 부분은 회수할 수 있어요. 다만 그 회수할 때, 그 집행법원한테 그 공탁서 보관 사실 증명서를 받아와야 돼요. 오케이? 예. 그러면 이번에는 가압류다. 똑같이 가압류도요, 가압류는, 우리가 무조건 써놓으세요. 어디다 써놓으세요. 가압류 때는 피공탁자를 기재합니다. 무조건 기재해요. 그죠? 그런데 역시 그 가압류된 것만 한 경우가 있고, 가압류 관련된 전형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가압류된 것만 했을 때 아직 가압류 자체를 풀지 않는 한 피공탁자는 공탁물을 빼갈 수 없죠. 그것 때문에 가압류한 것이죠. 지금 맨 왼쪽 칸이에요. 보는 게. 가압류된 채권의 공탁한 경우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가압류 채권자는 어떻게 찾습니까? 그건 가압류에서 본압류를 해서 지급 위탁으로 받는 것이죠. 그거는 가압류 관련된 금액에 대해서 가압류된 부분하고 가압류가 되지 않은 부분을 나눠봤을 때도 똑같아. 그러면 가압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그냥 피공탁자가 출급을 하면 되죠. 회수할 수도 있죠.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것들을, 어제 오늘 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거를 주로 이제 케이스로 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행공탁의 마지막 부분이 있죠. 이제 우리가 248조, 압류관련공탁, 291조, 가압류관련공탁,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282조에 있는 그 유명한 가압류 해방 공탁입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채무자가 하는 거예요.
가압류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또 이제 여러분 실력이 이게 두 가지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요. 어느 순간에 막 백지가 돼요. 가지고 막 특히 언제 이런지 모르냐면요. 1차 때가 그렇기도 하는데 2차 때 더해요. 2차 때는 이게 막 불안하잖아요. 이건 1차는 그래도 찌개가잖아. 2차 때는요. 머릿속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궁금해. 그냥 들어있는 걸 써야 되니까. 그래서 막 어떤 날은 월요일 날은 빵, 화요일 날은 재밌어, 수요일 날은 빵. 만약에 롤러코스터 같아. 그죠? 중요한 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들어있다. 그 선배, 저의 경험 보면 들어있는데 그렇게 그죠? 사람이 자꾸 좋아요. 그죠? 불안하니까. 자, 우리가 제목이 이제 가압류, 한번 말이 해방을 한다라는 공탁입니다. 이가 가압류를 푸는 공탁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가압류를 원래 풀려면 됩니까? 가압류 취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A1이 가압류를 해요. 지금 5천만 원짜리가 뭐 7천만 원이다. 그래서 얘가 B의 부동산에다가 가압류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죠? 소식에 의하면 B가 지금 그 아파트를 팔려고 그러는데, 내가 아는 중개사가 전화 왔어. 야, 걔가 계약을 지금 냈는데 내일 계약서 쓸 거야. 잔금 언제냐 그랬더니 잔금은 다음 달이래. 그럼 가압류 해놔야지. 야, 이번 게 주겠다. 그죠? 그래서 A1이 가압류 신청을 하면요, 법원에서 가압류 명령을 내려요. 그죠? 그러면 보통 가압류 명령문 안에 뭐가 써 있어요? 가압류를 하면서 대신에 뭐죠? 7천만 원을 내놓으면은 가압류 집행을 취소한다고 써줘요. 써있어. 이게 형태예요. 7천만 원을 내면 집행 취소한대요. 써있어요, 아예.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아무리 가압류했더라도 얘가 7천만 원을 딱 돈을 걸어놓으면 풀어줘야죠, 당연히. 그래서 가압류 명령한 다음에 드디어 가압류 집행을 했어요. 자, 우리가 왜 이걸 우리가 그러면 가압류 취소 공탁이라 그러지 왜 이걸 해만 더 들어갈까? 이름은 그거는요, 우리가 가압류 취소란 말은요, 여기야. 가압류 명령을 취소하는 거야.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취소가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행 공탁은요, 당연히 뭘까요? 집행이니까 집행에 대한 취소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만 취소하는 거예요. 집행만.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야. 가압류 집행만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은 가압류 집행을 취소해 주는 공탁이에요. 그걸 이제 얘 입장에서 때는 해방된 거지. 그래서 일단 가압류를 했죠. B의 등기부에다가 가압류가 됐어요. 가압류했어요. 7천만 원이라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 보름 있으면 잔금인데 B는 괴롭죠. 그렇다고 얘가 돈을 줄 수도 없어요. 왜냐면 돈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변제예요. 근데 얘도 할 말이 있거든, 지금 서로. 그때는 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집행만 취소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역시 7천만 원에 대한 현금만 됩니다. 현금은 공탁을 해요. 공탁서를 2통 씁니다. 공탁서를 써요. 피공탁자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냥 공탁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뭐죠? 그 공탁서 원본을 주죠? 그럼 그걸 독서해가지고 집행 취소 신청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집행 취소 결정이 나와요. 집행 취소 결정이 나옵니다.
일주일 안에 나와요. 일주일 안에. 빨리 나오죠. 돈 줬으니까. 그 다음에 집행 취소를 해. 등기소에다가. 뭐요? 말 써지 뭐. 끝나는 거죠. 끝나지만, 그러면 A가 너무 불리한 거 아니야? 불리할 것도 없죠. 왜냐면, 이거 말소하는 대신에, 이 가압류물 대신에 뭐예요? 여기 7천만 원이 공탁금에 딱 현금 들어와 있죠. 들어와서, 나중에 얘가 싸워서 이기면 이 돈을 갖고, 지면 얘가 갖고, 아주 뭐 깨끗하게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얘기다. 볼까요? 자, 종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82조. 가압류 명령 안에 그 있다 이거예요. 정지나 집행한 것을 취소하기 위해서 그 명령에 있는 금액을 내라 이거야. 돈으로. 뭐라고요? 공탁할 금액을 적도록 돼 있거든요. 돼 있어요. 거기에 조문이 이렇게 적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가압류 집행을 취소합니다. 나와있죠. 제목이. 292조에 따라서 그렇게 공탁을 하면 적는데 그거를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 취소죠. 조문에 집행이라고 됐잖아요. 집행 동그라미 치시고. 따라서 가압류 명령한 정한 금액은 그 해방 공탁금을 공탁하고, 물론 거기 안 나왔지만 법무사가 집행 취소 신청하면은 가압류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반드시 취소를 해줍니다. 물론 이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지만 이건 별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즉시 항고해도 보세요.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17조 2항에 정지가 안 돼요. 그냥 진행합니다. 됐죠? 이게 그 해방 공탁이고, 이 해방 공탁은요, 보세요. 가압류 때만 됩니다. 가압류 때만 돼. 가처분 때는요. 가처분은 물건에 때문에 하는 것인데, 아까처럼 가압류 경우는요, 7천만 원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풀어줘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보세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매매를 했어요. 근데 얘가 등기 안 해준 거야. 그래서 을이 여기다 매매를 이유로 한 장래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죠?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한 거예요. 아파트를. 그러면 이것은 을은 이 가처분은 이 물건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처분을 기껏 했는데 법원에서 돈 주고 말소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건 말소하면 안 되는 거지. 난 사람은 지금 이걸 타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처분 발령을 할 때는 해방 공탁 금액을 걸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가압류 해방 공탁을 했어요. 보세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지금 가압류 채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자 가압류했어요. 그래서 가압류 채무자가 뭐죠? 여기다 현금 이제 아까 1억 원에 대한 해방 공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리는 이래요. 법리는 이 공탁을 한 사람은 공탁금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얘는 원래 부동산 가압류했던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돈 내놓고 이거 이거 대신에 그죠? 번집 그죠? 버리고 새 집이 뭐예요? 새 집이 이 B가 가지고 있는 공탁금 회수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7천만 원. 이거 말소하는 대신에 B가 가지고 있는 공탁금 회수권 얼마? 7천만 원에 대한 청구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대. 조건은 네가 이기면. 그렇더라도 A한테는 불리한 거 없잖아요. 어차피 난 아파트 받고 자는 게 아니냐 지금 나는. 그래서 이 B가 가지고 있는 공탁금 회수권이 있는데 그 대신에 네가 가압류를 풀 때까지는 얘는 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빼가는 거죠. 그래서 A는 결과적으로 A는
A는 뭐죠? B가 가지고 있는 해수 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걸로 봐요. 옛날에 가압류 효력이 부동산 가압류했던 것을 요 해수라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로 쫙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얘는 이렇게 가압류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얘도 해수라고 그러고요. 나중에 얘도 해수란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압류 해방부탁은요 출급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잘 나옵니다. 둘 다 회수예요. 회수. 채권자도 회수. 또 하나는 이거는 당연히 집행공탁이에요. 왜?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죠? 그리고 얘는요, 이라고 보세요. 우리가 가압류라는 것은 얘가 채권자에 불과하잖아요. 얘가 물권자예요. 우리가 담보공탁이나 달리 얘는 그냥 일반 채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또 다른 여기 또 다른 사람 A2가 여기다 가압류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A3가 또 할 수 있죠. 공탁소에다가 이렇게 가압류, 압류가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A1이 야 내가 먼저 가압류했는데 왜 내가 다 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이 돈은 이렇게 돼서는요. A1, A2, A3 이렇게 해가지고 평등 배당이야. 그래서 거기에 우선권이라는 게 없어요. 이건 우선권이 없어요. 제가 먼저 한 것뿐이지 뭐, 그죠? 그죠? 그래서 볼까요? 자, 해몽탁 보면 가압류 집행 정지나 취소로 인해서 손해담보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담보탁이 아니란 거예요. 그건 가압류, 아까 가압류에 있는 목적 재산에 가름한 것이고, 그것은 소송 비용도 아니기 때문에, 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담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채권자가 가압류권자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무슨 질권자예요? 아니잖아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 이겁니다.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리는 것도 이게 기본이 중요해요. 따라서 결국에는 잘 보세요. 가압류 해방금이 공탁이 됐다는 것은 그 가압류 효력이 공탁금, 돈 자체에 한 것이 아니고 공탁을 했던 가압류 채무자의 회수 청구권 땡땡땡 치시고 위에다 회수 청구권에 가압류가 미치는 겁니다. 결국에 가압류의 해방 공탁금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신해서 가름해서 가압류 해방 공탁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가압류 자체의 명령은 소멸된 건 아니에요. 집행만 푸는 거지. 됐죠? 따라서 가압류 채무자의 회수권에 미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는 공부할 때 이거를 잘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됐죠? 또 가압류는 집행 취소이기 때문에 집행 공탁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신청 절차는 좀 쉬었다고 했습니다.